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한 주간 지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한국 시장만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부터 보시죠. 야, 오늘은 정말 피곤하네요. 뒤에서 피곤한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악재 호재는 현재 악재가 더 많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악재는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번진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채 3년이 넘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지금 미중이 약간 이슈가 발생하고 있죠. 오커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또 그 중국의 기업을 하나 제재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만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타이완을 그 보호해주는 건 미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죠.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안정된다는 건 이제 밖으로 관심을 돌린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중국의 15금리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세계 주요 증시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한국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미국은 올라가죠. 예, 뭐 중국도 떨어지고 있었지만 반등하고 있었고요. 뭐 베트남은 지금 어너더 레벨이고. 자, 유로존도 지금 어찌 보면 상승 중입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지금 상승 추세죠, 전부 다. 러시아는 아시아 쪽에 가까우니까 예, 유럽이긴 하지만 하락 중이고요. 예, 인도네시아도 하락 중에 반등. 그 브라질은 좀 다른 이슈입니다. 대만은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TSMC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인도도 떨어지고. 자,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상승 중이죠. 뭐 금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현재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만 약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격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전문가들, 지금 현재 시장이 널브러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는 공급망을 훼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로 또 일본이랑 이어지는 거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견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악재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뚜렷한 이유는 없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갈등 말고는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급망 훼손이 어떤 저떤 일을 반영하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시장을 그렇게 재단하고 있는 사람들 말을 일단 따라가 볼게요. 공급망 훼손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갈팡질팡하는 매동이 있겠죠. 그리고 요 연결해서 공매도 폐지, 이제 제가 그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지사가 당선됐을 때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또 공평하게 그 보수 쪽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공매도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력 그 대선 주자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좀 실현 가능한지, 그거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중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에버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에버랜드에서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빼곡히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고강도 방역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부쩍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죠. 제가 5월, 6월쯤에 외국 사진을 붙여넣으면서 UFC건, 유로건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막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도 곧 저런 시절이 오겠죠 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할로윈이라고 뭐 이태원은 난리가 났었겠죠. 또 뭐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곧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점점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접종률이 75.3%를 넘었습니다. 2차까지요. 뭐 부스터 샷이니 돌파 감염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접종을 75.3%로 했습니다. 전 국민이. 80%를 했다 칠게요. 그러면 얼마야? 그래도 1000만 명은 접종을 안 한 겁니다.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접종률이 70%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봐도 접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확산세도 누그러들고 증시도 안정세를 보였었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악재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이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곧 해소될 만한 악재라는 거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단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장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손해가 아니고 훼손됐던 가치만큼은 돌아오겠죠.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미드 롱텀으로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이오, 보안 프라이버시, 반도체는 중기로 봐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일단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조선업, 건설업, 메타버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켜보고 있던 요 아일랜드 갭, 하락 아일랜드 갭을 지금 훼손하고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것만 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페이크 캔들로 볼 수도 있겠죠. 페이크 캔들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락을 이끌어왔던 주체가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호재라고 생각해서 개인 투자라든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들어왔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반등을 못하고 횡보를 하면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땐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 거래량이 터지면 또 봐야겠죠. 이 저점을 훼손하는지. 지금 굉장히 가시방석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의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단기 스윙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저 하락 아일랜드 갭을 훼손하지 않고 복구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따뜻하게 시장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얘기가 넘어가고요. 제가 도지 상승할 때 그 상승 최고점은 아니지만 상승 시작점에서 좀 지났을 때와 상승 후에 하락할 때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매도라고 제가 다른 알트코인에 들어갔어요. 이 알트코인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드렸다가 매수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이거든요. 왜냐면 전 일단은 안정적인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도지가 조정을 보일 때쯤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이 있습니다. 저희 그 사장님께서도 도지 코인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장님은 안 팔았죠. 예,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좀 위로해 주세요. 예,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최근에 정치 테마줄 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정치 테마주 말씀드렸다가 뭐 예, 안 되죠. 예,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최근 강세 보였던 테마 하나, 이 두 가지를 단기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 조절을 했죠. 이제 정치 테마주랑 위드 코로나가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 넘었잖아요. 그럼 위드 코로나가 최근에 각광을 받았지만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을 겁니다. 한번 상승하면 진짜 잡지 못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잡주라는 건 없지만 세상에 잡주는 없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했으면 좋은 종목이죠. 예. 하지만 그 코스닥 중에서도 좀 잡주로 분류되는 애들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특정 테마를 받아서 올라가는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외에는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정치 테마주 하나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 손을 대고 있고 한 개입니다. 한 개. 뭐 두 개도 아니고 한 개예요. 강세를 보였던 테마 하나 돌파 매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거는. 자, 글로벌 한번 볼까요? 아, 나이가 들었네요, 진짜. 에버랜드 한번 갔다 왔다고 이렇게 힘드네요. 자, 보시면 글로벌은 지속 상승 중입니다.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지금 계속 양봉 뽑아내고 있죠. 4주 연속 양봉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유로존도 4주 연속 양봉이죠. 근데 중국은 약간은 좀 20주 전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헝다 이슈에 좀 부각이 된 거에 비하면 좀 강한 편이죠. 한국은 그냥 20주선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똑같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가지 증시, 뭐 전 세계 증시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네 가지 증시는 전부 다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20주선 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증시는 지금 20주선 밑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거죠. 중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20주선 위입니다.
한국, 중국만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급망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곧 해소될 거로 보여지죠. 근데 대선 리스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디데이가 정해져 있고 그 어느 진영이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의 방향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큰 베팅을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이것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더 이상 유입되는 증시 주변 자금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외국인은 점점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신용이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생각만큼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신용이. 이건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또 급락이 나옵니다. 신용 들어오는 애들 당기잖아요. 다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공매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셀트리온 말고는 지금 현재 이슈는 없죠. 뭐 삼성전자가 뭐 6만 전자 들어간 거 외에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달러는 현재 괜찮습니다. 달러가 지금 여기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달러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나스닥이랑 폭락할 겁니다. 자, 원도 지금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다르게 원은 좀 떨어지고 있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한국 증시는 3주 연속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원은 3주 연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곧 코스피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복선일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유가는 지금 뭐 공중부양 중이네요. 공중부양 중입니다. 좀 유가는 굉장히 그냥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금도 지금 나쁘진 않고요. 20주선 왔으니까 여기서 횡보를 할 수 있겠죠. 전 금은 횡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횡보라고 보고 있어요. 횡보라고 본다는 게 요 사이 라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라도 여기일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이 각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현재. 왜냐하면 증시가 어려울 때도 상승 못했고, 증시가 안 좋을 때도, 증시가 어려울 때도 상승을 못했고, 증시가 좋을 때도 하락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약간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금 자체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따지면 지금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금이 유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페드 모형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페드 모형을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페드 모형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위안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요. 잠깐 반등하고 있지만 안정화되고 있다. DXI가 지금 음봉을 그렸죠. 디램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좀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치킨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주력 주자들이 그렇게 치킨 게임으로 큰 유리함을 볼 것 같진 않아요. 현재는 BDI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 HMM이랑 페노션도 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죠. 20주선 밑에서 이거는 물동량은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아시아 쪽에 공급망이 훼손됐다 칠게요. 공급망이 복구되겠죠. 코로나 확산세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면 그런 걸 생각하면 BDI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여겨진다. BDI 쪽은 지속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랑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잠깐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자, PMI는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될 거고요. 자, 본원통화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미국의 본원통화가 또 상승했습니다. 지금 지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대차 대조표도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연준은 지속적으로 자산을 아직 매입하고 있다. 테이퍼링을 선언하기 전까지 계속 매입할 거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어떤 걸 계속 매입하고 있냐?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채권 중에 뭐?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하고 있는 거죠. 테드 스프레드는 발작이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위기의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요렇게 튀어오르는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때 코로나 때 좀 튀어오르긴 했지만 리먼 때 비하면 애교죠. 리먼은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테드가 완전 발작했던 거고요. 코로나는 금융위기는 아니고 경제위기죠. 경제위기라서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는.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테드가 그렇게 크게 안 튀어오르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도 아직은 안정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채권 수익률에 갭이 벌어질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또 댓글에 답글을 못 달고 있습니다. 정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제 이 정말 능지가 그렇게 막
넘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넘친다면 댓글도 달고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토론을 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어떻게든 내서. 하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